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날 제작한 영상이고요. 효성화학 186%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투자 방향성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적정 가치를 24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나와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시점에는 적정 가치는 한 140만원 정도 봤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회원분들한테 이거는 텐베거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기업이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물론 중간에 시장이 이제 폭락이 온다거나 변동성이 있게 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다운사이드가 크게 잡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실적 흐름이라든가 성장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적정 가치를 지금 240만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기업이 120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빠르면 한 2년에서 길면은 한 5년 후쯤에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제가 카카오라는 기업을 처음에 이제 7만원 구간대에 코멘트 드렸을 때가 2017년도 요때 시점일 거예요. 2017년도, 2018년도 요 시점 어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회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원분들이 지금처럼 수익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런 말들이 다 허구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카카오라는 기업은 이 성장 흐름을 좀 유지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한 2년, 3년, 3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보면 30-40만원에 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지금 여기 와 있죠. 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수준을 잡아갈 때는 이제 합리적인 이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라든가 업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도 고정값이 아니고 이제 계속 변하는 업황하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 보완을 해주면서 봐야 되거든요.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정값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진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가지고 딱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변수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변수 요인을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수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수십 가지가 돼요. 자,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그 산업 흐름이라든가 이제 사이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흐름에 따라도 달라지고 업황에 따라도 달라지고 경제 상황에 따라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보완해야 될 장치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서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 중에도 적정 가치라는 거 산출하는 거를 이제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산출하는 방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고 자신만의 어떤 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추정해갖고 움직이는 거는 통계적으로 이익 곱하기 성장률 보면 됩니다. 자,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주주 순익 보면 돼요. 지배주주 순익. 그리고 지주사가 아니고 이제 단일 회사인 경우에는 그냥 순이익 보면 됩니다. 그래서 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성장률은 ROE겠죠. ROE도 이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ROE에 대한 변동성, 이 방향성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어쩔 때는 17이고 15이고 이런다면 이게 매년 바뀌잖아요. 이 방향성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한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게 업황이에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공부, 또 여기다 사이클도 들어가고요. 또 PBR, 자본 규모도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만 들어가도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 대한 거를 산업에 따라 다르게, 업황에 따라 다르게
또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규모라든가 부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여러 가지를 다르게 산출을 해서 변동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걸 잡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ROE라는 게 고정값이 아니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 요인의 흐름을 읽어서 추정할 이제 17이다 15다 딱 고정값이 아닌 거고 이제 그걸 추정을 해서 20 해줄 때도 있고 30 해줄 때도 있고 15로 줄여줄 때도 있고 8로 줄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가 10인데 ROE가 8이면 이거는 퍼 기준 8배가 적정가치가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은 뭐 25를 보면은 이게 퍼 기준 뭐 35배가 적정가치가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기 싫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통계치를 대입을 해서 알고리즘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의 알고리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가치 산출이라는 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딱 정리를 해버리면 오류에 빠져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은 제가 보고 있는 적정가치는 한 240만원 정도 되는데 240만원의 절반값이면 120만원이니까 아직 리딩 계좌에서는 이건 매도 사인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리딩 계좌에서도 보니까 한 147%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한 13만 2천원 정도 이제 매수가 잡히고 자 147% 정도 수익 구간인데 120만원까지는 이게 뭐 기업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매도 사인을 낼 생각이 없어요. 이제 처음에 추천을 드릴 때도 주식부재 양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계좌에 편입이 돼 있고 바른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리딩 계좌에 이제 일정금이 이제 5만원이다 보니까 편입 못하고 코멘트만 드렸는데 요 기업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적정가치가 이제 들어서는지 이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루봉이님이 이제 186%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자, 다음 비중은 120만원까지 끌고 가보세요. 제가 이제 따로 코멘트가 나가기 전에는 120만원까지 이제 끌고 가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황을 보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오게 아직도 지금 효성화학은 아직도 30만원 수준인데 아직도 적정가치 절반 수준까지만 가도 상승률이 몇 프로 있어요? 300%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기업을 또 잡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의 상장되어 있는 2200개 기업 중에 상승률이 제가 보는 기준에는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요. 해나가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들어맞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기계장비 풍력 관련 뭐 이렇게 이제 뭐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기업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있는 화학을 해서 화학 재료라든가 뭐 이런 걸 생산을 하는 뭐 소재 기업이기도 하고 뭐 재료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자재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돼? 주품목도 산업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져요.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가 98,800원 98,800원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셨고요. 50만원 매수를 하셨고 이제 1차 매도가가 28만 3천원 구간에 이제 1차 분할 매도를 보셨네요. 가입 후에 78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자, 업황이 좋은 기업은 200% 돌파 구간 때 절반 매도를 해보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습관을 잡아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게 아니고 상승여력이 높게 잡혀있는 기업은 자, 적정가치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적정가치의 2분의 1 수준까지는 매도 없이 끌고 가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수익률들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효성화학이 전고점 찍고 최근에 20만원까지 빠질 때 조금 심리가 흔들리긴 하였으나 업황을 믿고 냅두었더니 결국 또 높은 자리에서 1차 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자, 20만원까지 빠질 때 심리가 왜 흔들렸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0만원까지 빠졌을 때 의봉이님이 심리가 흔들렸던 건 뭐예요? 자, 98,000원에 샀으니까 대충 2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100% 미달 구간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을 100%로 잡아놨다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빠지면 아, 이때 수익을 챙길걸.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생각하는 거죠. 상관없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잡혀 있으면 이런 변동성이 잡혔다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된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변동성이 온다 그러면 변동성을 견디고 냅두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안 잡혀있다는 건 아직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른 회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더 높은 자리에서 1차 매도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효성의학이 일단 뭐 하는 회사인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사업 분야 요쪽을 좀 넓고 보면 이제 파이프, 의료용, 투명기기용, 투명필름용, 뭐 컴파운딩용, 내열 가전용 재료 원료를 생산을 하는 그 업체고, 이건 이제 원자재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기능성 폴리에스터 섬유의 주원료, 이제 뭐 각종 산업 및 생활 소재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폴리에스터 섬유면 의류 쪽, 뭐 요쪽에 있는 소재도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의류 소재 전체적으로 인플레 구간이다 보니까 요런 쪽에서 마진폭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이 없고 인체에 무해한 소재, 요런 것들을 이제 개발 중이다. 요건 이제 전 세계적인 친에너지 정책에 좀 이제 맞춰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투수가스 등 이런 것들도 한다. 그러면 IT 재료도 IT 원재료, IT 소재 사업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IT 사업 소재 산업도 하고 무슨 뭐 소비재 소재 사업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뭐 IT 쪽이 만약에 업황이 안 좋으면 다른 쪽에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다방면으로 잘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돈 되는 건 다 하는 화학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화학기업들은 환경분담금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탄소 배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30년부터는 기업이 돈을 벌어도 환경분담금이라는 것 때문에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벌금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포지션이 왔을 때 화학기업들과 철강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힐 시점이 2025년쯤이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징벌적 관세. 지금 이런 것들이 스탠스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도 못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리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못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산해서 팔아서 내가 마진이 1,000원인데 마진이 1,000원인데 벌금이 2,000원이면 못 팔잖아요. 벌금이 2,000원이면 못 파는 거잖아요. 적자나면서 내가 만들어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화학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철강기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는 2025년부터는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보통 이제 화학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노이즈가 입혀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화학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 화학기업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막 허가를 내주고 뭐하고 했다 그래도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점점점 규제가 세지고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리 스탠스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 공급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새로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학기업들은 봐야 되고요. 보통 화학기업들은 이제 소재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가 들어가고 하면 이제 뭐 장비 기업들은 이제 업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따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장비 기업들은 이익이 확 좋아졌다가 투자가 멈추면 이익이 확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화학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소재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은 있어도 이익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흑자를 막 내다가 이제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밸류를 받는 게 원래 보통인데, 지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처음 추천을 드렸을 때 15만원 아래에서 추천드렸는데 13에서 14만원 구간대에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렸는데 주가는 이제 5만 1천원까지 빠졌습니다. 코로나 구간 때. 이거는 이제 기업이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관계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효성이라는 기업이 뭐 효성 TNC, 뭐 TNC, 뭐 첨단 소재, 뭐 화학 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 중공업까지. 그리고 효성이 이제 지주사로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기업이 분할해서 나뉘어졌다 보니까 효성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어때요? 자, 효성이라는 그룹에 이제 투자를 원래 했던 자금들이 요 4개 중에 뭘 살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리밸런싱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다가, 자, 시장 노이즈를 만나고 코로나고 한때 그냥 폭락이 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적정 가치가 240만원 본다 그러는데, 이게 적정 가치를 본다 그러죠. 그러면 적정 가치가 240만원인데 가치의 변화가 없어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가치의 변화가 이제 가치의 변화 요인도 만들 수 있는데, 변화 요인이 없어도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을. 시장이 어떻게 폭락이 온다라든가 뭐가 오게 되면 주가는 많이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서 신규 포지션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33만원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가는 항상 쉬어갈 때 보는 거예요. 주식은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주식은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쉬어가는 측면에 담아가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올라갈 때 따라잡는 포지션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통계적으로.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적정 가치가 240만원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업사이드를 계산을 해서 24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한 14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적정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140만원 정도 잡혔는데, 야, 상승, 이제 적정 가치가 140만원인데 주가는 어때요? 5만원까지도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지, 기업에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회원분들도. 이제는 수익을, 뭐 100% 이상 수익을 수십 번, 수백 번 만들어 보고 하는 회원분들은, 자, 노이즈와 리스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노이즈는 뭐예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리스크는, 자, 왔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예요. 이거는 손실입니다. 손실 확정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손실 확정이 아니라 팔지 않으면은 손실이 없는 거예요.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는 손실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뿐이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끔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가 오기도 합니다. 상장 폐지 되기도 해요. 괜찮다고요.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서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같은 건 언제든지 안고 가는 겁니다. 그 상장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 마이너스 100%밖에 안 되는데, 리스크가 와도 어때요?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몰빵이면 어때요? 리스크가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는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왜? 손실은 마이너스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정 금액을 맞춰가지고 비중을 할당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장 폐지도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 그래서 상관없다고요. 근데 투자 포지션에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적정 가치를 산출을 했다 그러면 적정 가치 2분의 1 구간까지는 매도 없이 보유를 해보자.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회원분들 중에 2년 이상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십 개, 자 100% 이상의 상승해서 내가 이제 분할 매도 본 포지션을 수십 개 이상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제가 적정 가치 잡아드리고 하면 이 적정 가치의 2분의 1 구간까지는 매도 없이 보유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입혀가서 수익을 키워가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의 기본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잡혔어요. 그리고 경험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다음을 봐야죠. 다음을.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수익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가야 되냐. 자, 적정 가치가 잡히는 구간에는 수익이 뭐 100%든 300%든 500%든 끌고 가는 거예요. 적정 가치가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고 시간이 더 흐르면 시간 가치가 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걸 하다 보면 적정 가치가 계속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140만원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240만원이라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 240만원까지 도달을 못해. 그러니까 120만원까지 도달을 못해. 그런데 이게 업사이드가 또 나와서 500만원, 뭐 1000만원까지 이제 업사이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깔고 가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깔고 가는 거라고요. 적정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근데 이제 주가가 어떤 테마를 타거나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240이니까 자, 우리 기준에 놓고 보면 120만원 구간 때부터 분할 매도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상승률을 100% 이상 보여진다 하는 기업들만 담으니까. 그러면 120만원 구간 때 오면 이제 이거는 상승률이 100% 미만대 남는 거잖아요. 이 구간 때 넘어가면. 그러면 분할을 해서 상승률이 100% 넘게 남아있는 기업으로 자산을 쪼개주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상급등이 나와가지고 뭔가 어떤 이슈로 뭐 150만원 갈고 이러면 분할 매도 포지션 봐야죠. 근데 뭐 70만원, 9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에서 머물러 있어, 주가가. 뭐 한 1, 2년 머물러 있는데, 업사이드가 또 나와서 300, 500으로 나오면. 자, 150만원. 이제 1차 분할 매도 구간을 150만원, 250만원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확대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보유하게 되면 수천 프로, 수만 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적이라든가 가치가 성장하고 적정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일부씩은 내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거, LG생활건강 같은 거를 내 포트에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지나니까 10,000% 이상 상승해 있는 거를 내 포트에 갖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1% 비중만 사 있어도 10,000%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1%가 내 자산을 10배 불려주는 거예요. 1%가 내 자산을 2배 불려주는 거예요. 전체 자산을 2배로 업시켜주는 거라고. 1% 비중을 샀는데 10,000% 수익을 주면 내 계좌는 100%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종목 하나에서. 이런 포지션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자, 다운사이드나 업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적정 가치가 바뀌게 되면 어때요? 자, 분할 매도 포지션 봐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적정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어때요? 나는 포지션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갖고 가는 거고 없는 사람들이 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매도 없이 보유해 가는 동안에는 혹시 이 기업이 상장 폐지된다 라고 해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 뭔 말이냐? 상장 폐지도 이거로 염두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500% 수익 중에다가 상장 폐지 돼도 된다. 왜? 500% 수익 중에다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5000% 수익 줄 수도 있잖아요. 5만% 수익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업사이드가 크잖아요. 수익은 5000%, 5만%인데 자, 손실 나봐야 500% 이거 손실 나는 거니까 처음에 1비중하면 100%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손실은 100% 이상 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수익을 깔고 가는 습관을 계속 깔고 가야 돼요.
그걸 점점점 그런 포지션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 경험이 이제 2년에서 이제 뭐 한 3년 이제 쌓인 회원분들은 경험의 확장이 필요해요. 이 경험의 확장은 수익을 깔고 보유하는 거예요. 마음 계속 불편하죠, 처음에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수익을 깔고 보유를 해서 1000%, 2000%를 지금 100% 수익 내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그릇의 사이즈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보유한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의봉이님도 그때 자본 사이즈를 보니까 한 6천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6천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50만원씩 사면 뭐 120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20개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하나 잘못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그래서 다음 포지션은 제가 이제 가치 산출해서 이제 다운사이드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자, 효성화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하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120만원까지는 그냥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확장시켜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보자.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변동성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팔고 갈까 그냥 보유할까? 이거는 뭐예요?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변동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가가 빠질 것 같아. 빠지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지금 팔았을걸. 자,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변동성이 발생하면 뭐 한 2년 더 두지 뭐. 마인드가 이렇게 될 때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비중을 이렇게 쪼개서 운영하는데 100개 이상의 기업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몰빵에 있으면 10% 수익도 못 내는 거예요.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들어갈수록 수익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돈이라는 게 눈에 밟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쪼개서 자꾸 관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중 관리를 하라 그러는 이유가. 예를 들어 내가 몰빵이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상장 폐지. 견딜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내 전재산 들어가고 상패되면 난 괜찮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전재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면. 전재산으로 하는데 상장 폐지돼도 괜찮은 비중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도 내가 이런 기본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아직도 몰빵의 유혹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막 이런 변동성이 이제 나는 견디질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도 없어요. 멘토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회원 탈퇴하시면 됩니다. 나가셔서 스스로 뭐 이제 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관두시든지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 이겨내겠다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우리는 함께 하면 돼요. 이제 그런 생각들 항상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노이즈를 받아들이고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종목을 좋은 걸 갖고 가서 수익을 많이 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수만 프로 수익은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주식시장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망한다는 거는 기업들이 전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전부 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주의가 돼서 기업들을 싹 다 뺏어버린다든가, 기업들이 가진 자산을 싹 다 강제적으로 뺏어버린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계속 변동성은 있어도 전체가 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몇 개의 기업은 망할 수 있죠. 그 몇 개의 기업 망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투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자기 암시를 걸어야 됩니다. 자기 암시를 계속 걸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의봉이님이 고민했던 구간을 보면 이때 당시에 현금 리딩이 이제 계속 이어졌어요. 자, 1월달부터 이제 3200, 코스피가 3250포인트 가는 구간에 우리는
현금을 32%까지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20%까지 줄였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낸 이익들이 밸류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적인 비중을 지금 맞춰놓은 게 한 20%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현금을 20%까지 줄여놨는데 이때 이제 현금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새로 보여지는 기회, 자꾸 다른 기업들 막 올라갈 것 같은 기회들이 눈에 밟혀서 이제 흔들렸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 가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보유기간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자, 시황에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또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신용도 많고 뭐하고 해서, 자, 노이즈가 만들어져서 주가가 빠질, 이제 시장이 빠질 가능성은 항상 있다.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응은 하진 않아요. 왜? 그때 상황에 보여지는 것들만 계속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시황에 대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황에는 대응을 하죠. 시황을 예측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팔아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가치에 맞춰서만 하는 거예요. 가치에 맞춰서. 시장 가치에 맞춰서 이제 현금도 가져가는 거고, 시장 가치가 저평가하면 왜 현금을 갖고 가요? 시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주식 다 사갖고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기업 가치가 저평가면 왜 팔아요? 갖고 있어야지. 빠졌다가 올라갈 건데. 시장이 뭐 많이 무너지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그걸 왜 걱정하냐고요. 코로나 이거 폭락 맞아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경험해봐야 보세요. 마이너스 66% 올라왔지만 어때요? 자, 5만원, 이제 예를 들어 13만원이었는데 우리가 13만원에 샀어. 13만원 상고간에 보니까 150% 정도 수익 구간인데, 야, 이거 5만원대까지 빠져갖고 더 좋은 기회를 그냥 줬다 가는 거예요. 줬다 가는 거라고. 5만원에 샀으면 자, 500% 수익이죠. 근데 이게 5만원까지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싸다 싶으면 사갖고 그냥 기다리는 거라고. 이런 폭락 같은 거 오면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내가 더 살 돈 없으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갖고 가는 거라고. 주식 투자라는데 이런 변동성을 신경을 쓰면,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 투자 못합니다. 투기꾼 내야 돼요. 맨날 매매하고 헛질할만 해야 돼요. 헛질할만. 맨날 샀다 팔았다 하면서 3% 뛰기, 5% 뛰기. 그다 손실 보면 마이너스 50% 손실 보고, 수익 보면 3% 5% 내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을 내면 3% 5% 내고, 손실은 마이너스 30% 내고 마이너스 50% 내면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이길 수 있겠냐고. 투자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길 수 있겠냐고. 수익을 막 100% 뭐 180% 막 이렇게씩 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손실은 마이너스 100% 이상 낼 수가 없잖아요. 손실은 마이너스 100% 이상 낼 수가 없잖아. 근데 180% 이런 수익이 확률이 높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훈련. 심리적인 걸 이기는 훈련이 돼야 이런 수익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180% 이런 것들은 단타 수익이에요, 단타 수익. 자, 회원분들이 이제 뭐 6개월, 뭐 한 달, 막 한 달만 해도 100% 수익 만들어지잖아요. 6개월 만에 만들어지고 막 3년 만에 만들어져요. 이런 건 단타 수익이에요, 단타 수익. 100%, 500%, 1000%는 단타 수익이라고요. 이건 장기 투자 수익률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 수익률은, 장기 투자 수익률은 10,000%, 100,000%예요. 10,000%, 100,000%가 장기 투자 수익률이에요. 10년, 20년, 30년 보유해서 내가 이제 요 정도 수익률을 내야 이게 장기 투자 수익률이에요. 뭐 1000% 이런 건 단타 수익률이라고요. 단타 수익률. 3년 단타 쳐서 내는 수익률이에요.
개념을 이렇게 점점 장기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2년 3년 단타 쳐갖고 운 좋으면 1000% 나오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서 2년 3년 보유하는 단타 쳐가지고 운 좋으면 1000%씩 나오는 거라고.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100%, 500%, 1000%가 장기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건 단타 수익률이에요. 단타 수익률. 매매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을 해갖고 신약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려요. 신약 개발하는데 20년 투자해줘야 이게 신약 개발해서도 이것도 한 2년 마케팅 해야 돼. 2년 홍보해야 돼요. 약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고 하는 데는 한 15년, 20년 걸려. 그러면 20년 투자해야, 한 20년 정도 투자해야 성과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투자인 거지. 이 신약 개발하는 동안에 샀다 팔았다는 게 어떻게 투자야.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매매죠. 단타라고 해요, 단타. 근데 왜 회원분들한테 처음에 단타를 가르치냐. 왜? 이 이상 보유하는 걸 힘들어 하니까. 차근차근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 500%짜리 단타 수익률을 먼저 경험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000%, 100,000% 수익도 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자자지. 100%, 500%, 1000%는 단타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3%, 5%, 30% 치는 애들은 뭘까요? 3%, 5%, 30% 뭐 수익 뭐 이거 갖고 이걸 목표로 삼아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깡통이에요. 자, 99% 깡통. 99% 확률로 깡통. 굉장히 높은 확률의 깡통 포지션이에요. 1%, 0.1%, 99.99%로 할게요. 자, 0.1%, 0.01%는 이런 초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없진 않으니까.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는 담보된 깡통이에요. 3%, 5%, 30% 이런 수익 갖고 무슨 매매하는 사람들은 담보된 깡통이에요. 담보된 깡통. 이건 투자자가 아니고 담보된 깡통의 투기꾼들. 그러니까 우리가 타짜 같은 영화 보면 호구라 그러죠. 호구라 그러고 PC라고 합니다. PC라고. 자, 이제 미국으로 가면 물고기라 그래요. 난 낚시꾼이야. 난 타짜니까 낚시꾼인데 나한테 걸리는 애들은 다 이제 물고기인 거죠. 내가 밑밥 딱 던지면 무는 거야. 나는 타짜니까. 전부 다 호구 PC예요. 담보된 깡통이라고요. 물방 고기반이지. 이제 타짜들이 볼 때는 이런 애들은 이제 물방 고기반인 거예요. 이건 왜 제로성 게임이니까. 변동성이 심할 때 사고 팔고 잘하는 사람들이 타짜인 거예요. 근데 그런 타짜들한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포커 같은 걸 쳐도 물고기들이 맨날 덤벼요. 물고기들이 타짜들한테 덤빈다고. 저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설을 좀 이야기를 하면 포커도 절대 저는 지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52장이에요. 잠깐 52장이야? 잠깐만 몇 장이야? 13장. 맞지? 52장이에요. 자, 확률을 계산이 됩니다. 지는 확률에는 전 배팅을 안 해요. 그럼 보통 배팅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프 배팅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뭐냐, 10,000원, 10,000 받고 20,000, 20,000 받고 40,000, 40,000 받고 80,000, 뭐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로 완전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븐 포카를 친다. 뭐 바둑이를 친다. 다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 계산하고 내가 접근을 하는데 난 이길 확률이 70%고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배팅을 해요. 10번 붙으면 내가 7번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타짜예요. 아니면 손기술 쓰는 애들은 사기꾼들이고.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것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아니면 심리적 요인들을 좀 이용을 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지잖아요. 예를 들어 5포라 그러죠. 뭐 5명이 포커를 쳐. 근데 이 중에 보통 보면 물고기가 4명이에요. 물고기가 3명이라고. 그리고 2명이 좀 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 2명이 계속 이겨요. 근데 이 2명이 계속 이기는데 이 2명 중에 1명은 얼마 못 이길 수도 있어. 1명이 완전히 특출난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좀 다 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99.99%의 PC가 있어요. PC가.
차트 뭐 배워. 막 차트 배우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술적인 거 막, 남들이 막 떠들어대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들한테 다 털리는 거라고. 막 가르쳐줘! 차트고 기술적인 거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냥 다 빨아먹는 거지. 기술 몇 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딱 생색내면, 야, 이렇게 되나보다 하고 막 덤벼들어, 물고기들이. 자, 나는 이제 낚싯대만 딱 대놓으면 다 걸려요, 여기서.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이 돈들은. 자, 이게 뭐예요? 낚싯대 들여오는 사람들이? 작전 세력. 작전 세력들이 막 문자 막 찌라시 막 뿌려. 미끼를 막 던지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막 무료로 막 문자 막 뿌려요. 그냥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이제 걸리는 거지. 담보된 깡통.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굳이 제로섬 게임을 만들어요. 제로섬이 아닌데 제로섬을 만든다니까. 이걸 만들어서 물고기가 돼줘요. 만들어서 물고기가 돼준다고. 물고기 호구가 돼준다고. 호구되지 말고 투자하세요. 호구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작전 세력 절대 못 이겨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못 뺏어가요. 투기꾼들, 호구들한테 돈 뺏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